그런데요, 일단 오늘 그것과는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된 민간업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입장문에 본인이 증언 거부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본인의 어떤 상황이 있으면 사실대로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거를 갖다가 무죄 확정이라고 박지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 지금 결정나지도 않은 거를 결정나지도 않은 사안을 어떻게 그렇게 그 정당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상권 분립인지 그들이 말하는 민주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의 성남 시절부터 그러니까 최측근 중의 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이 오늘 대장동 민간업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검찰의 증인 신청에 대한 신뢰가 없다. 어떤 증언들에도 언론에서는 비틀어 쓴다라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구 변호사님. 근데 저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증인 신청에 대한 신뢰가 없다, 언론 때문이다라는 게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아니거든요. 법에도 저런 내용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은 게 검찰이 증인 신청했다고 해도 필요 없었으면 재판부에서 채택을 안 했겠죠. 저거 증인 신문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서 필요한 증인이라고 인정해서 채택을 한 건데 저런 식으로 검찰만 때리면 된다? 아니죠. 저거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을 공격하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증언을 거부하기 위해서 지금 프레임을 잡는 건데 정치권에서야 검찰 때리기 가지고 민주당이 재미 보지만 법정 안에서는 공판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변호사하고 검사가 양쪽에서 공방 벌여봐라. 양쪽에서 공방 벌이는 거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데 한쪽 축인 검사만 때려가지고 내가 증언 거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비틀어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호적인 언론들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언론에서 역할 서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까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정당하지 않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저 부분이 약한 골이고 저 부분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치명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거구나라고 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더 다루어줬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시각까지 좀 담아주셨는데 재판부도 자료 제시되면 보기라도 하라고 정진상 전 실장을 지적한 모양이에요. 재판 끝나고 돌아가는 정진상 전 실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증언 거부권 사용하신 이유 뭔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조사 받으시면서는 법정에서 좀 밝히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증언 안 하신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검찰 조사 확인까지도 증언 거부 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하시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증언을 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이게 지금 어쨌든 재판 과정인데 이게 저 말이 또 정치적 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이제 정진상 씨가 어떤 의미에서 저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의미는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진상 씨는 두 가지의 이유로 어쨌든 증언을 거부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오라고 할 때는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할 때 편의대로 한다.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론이 좀 비틀어서 써서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는 생각한 바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재판정에 이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재판부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최근에도 정영학 회계사 그러니까 대장동의 어떤 기획자 같은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을 했고 나름대로 기획수사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연장성상에서 저는 그 정진상 전 실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추측을 해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검찰과 언론을 비판할 수 있는데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도 일부 동의했던 의미심장한 발언이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본인 속내도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까? 때가 되면이라는 게? 대선이 끝나면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나가서 하는 증언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게 일반 국민께 알려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회자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분 좀 마냥 거부할 것이 아니고 이제 선별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마냥 거부하고 줘서 확인까지 안 한 부분은 예. 시간을 끌 그 목적도 더불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이재명 대표나 본인에게 그 대장동 모인에게 저게 이제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래서 증언 거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런 내용들이 본인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어떻게 쓰일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본인이 한 진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재판 절차상으로도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재판 지연의 목적 또는 저런 회자되는 부분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여부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증언을 거부한 정진상 전 실장 최측근 말고도 주말 새부터 많이 회자가 됐던 게 그 성친 부의장님. 박지원 의원이 어디서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원심 무죄 대법원에서 속도조를 낸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사법 리스크를 전혀 리스크가 없고 전혀 하나씩 다 없애주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뭐 민주당 내에서는 별 말은 없는 겁니까? 실제로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쪽 저렇게 믿고 있는데 다른 예측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박지원 의원처럼 예측하시는 분들의 민주당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이 굳이 뭐 파기 재판을 희망하는 국민의힘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파기 재판은 사실상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고 2심에서 무죄가 된 것을 다시 유죄로 파기 환송해서 뒤집을 가능성도 매우 적은 확률이기 때문에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도 뭐 소식통에 의하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측했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그 다수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대법원과 뭐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예. 정치권에서는 늘 판결을 앞두고 뭔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석방을 예측하기도 했었고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뭐 탄핵 소추 기각 이런 것들 뭐 몇 대 몇이다까지 막 예측하는 그런 것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민주당의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게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이란 말을 굳이 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거리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심 무죄 확정될 것 이랬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러고 아무도 언급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게 언급을 하는 건 본인이 앞에 근거라면서 저걸 달았기 때문인데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게 대법원 내부에 있다면 저건 진짜 국기문란행위거든요.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거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그거를 다 이렇게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결론이 나고 그 다수가 형성이 되었을 때 대법원장은 다수 쪽에 한 표를 더 얹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장께서도 지금 자기가 어느 쪽에 표를 줄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근데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대법관들 자체도 모르는데 저런 거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사실상 저건 허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호도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부적절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런 거는 자제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뭐 통합 행보와 함께 그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의 재판 증언 거부 얘기까지 합쳐서 이번 주제에서 소화를 해봤습니다.